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40년간 상담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평범하지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 떡잎이 뭔지 좀 궁금해요. 그 떡잎은 예. 이렇게 딱 처음에 나온 이파리인데 그게 튼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이제 크게 될 거잖아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긴 한데요. 예. 에릭슨의 위계적 발달 단계가 있어요. 위계적 발달 단계. 네네. 가장 어렸을 때에 잘 그것을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 단계 것도 잘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잘 구축되어 간다. 이런 위계적인 단계이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사람이라면 성취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네. 에릭슨의 위계적 발달 단계예요. 가장 어렸을 때에는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율성, 그 다음에는 주도성, 그 다음에는 정체성,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떡잎이 있는 잘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주도성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성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는 뭐 우리가 주인의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이것을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게 뿌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잘 뿌리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나오는 이파리가 뭐냐 하면은 저는 감성지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성지능. 감성지능.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을 거라고, IQ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7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데니얼 골맨이라는 학자가 IQ가 아니다, EQ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EQ에는 자기 자신의 감성을 아는 거, 감정의 지각. 그다음에 자기 감정만 아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아는 타인 감정 지각. 그다음에 3번째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 지금 어떤 생각과 느낌과 욕구가 있는지를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동기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그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감정을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신뢰와 주도성과 자율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것들이 바깥으로는 이렇게 감성 지능으로 표현되는 것들 알고 밑에와 위, 속과 바깥, 외부가 잘 조화가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뿌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 탄탄한 뿌리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잘 되거나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은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은 안정적이질 않나 이런 굉장히 또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것만 있지 않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 지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만 살펴요. 근데 감성 지능은 자기만 살필 뿐만 아니라 남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감성 지능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살피는 사람 우리가 자기애적 사람, 나르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어렸을 때의 그런 주도성을 키우지 못했거나 또 신뢰가 좀 부족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살피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어떤 걸 느끼고 있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나누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싹싹한 사람이거든요. 아유, 제가 참 싹싹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캐치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싹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목마르는데 목마른 것 같으세요? 그럼 물 한 잔 떠다가 준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 그놈 참 싹싹하구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자기한테만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한데 자꾸만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 왜 이럴까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좀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내가 목마르면 혹시 저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까? 한 번 더 저 사람한테 관찰해주고 또 한 번 살펴주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게 그냥 아픔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탓을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됐을 때 그만큼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카가 타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상처를 이렇게 혼자만 싸매고 있으면 점점 깊어지거든요. 처음부터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면역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참 혼자서는 어려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상담자를 찾아서 자기의 어려움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도 나오게 되지요. 지금 해주신 말이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현재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리겠어요? 낮게 보더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상담에서는 해결 중심적 상담이라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더 방향을 두어서 상담해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기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 질문? 네. 나한테 기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1등 당첨됐어. 네. 그렇다면 난 무엇이 바뀔 것인가? 네.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긴다면 기적이 생겨서 돈이 생겼어. 그럼 뭐 하고 싶은가? 라고 했었을 때 돈이 생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주변 사람한테 전에는 아까워서 커피 한 잔 대접 못 했는데 대접을 한번 해본다라든지 마치 나한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내가 보잘것 없다는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기보다는 생활이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상담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부자가 되면 오늘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뭐 그거 한 번 한 거 갖고 뭐 인생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적의 하나를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죠. 사실 아까 감정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 자신에 대한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죠. 옛날 우리 때 사람들은 자기는 너무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균형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감성지가 자기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좀 되게 화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지금 어떤가라고 자기를 돌볼 어떤 에너지를 좀 나누어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관심 있는 표현과 또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를 정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거라도. 아까 제가 싹싹한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싹싹한 사람의 특성은 사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 사실 관심의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건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고 뭐 좋은 아침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약간 상투적이긴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먼저 했을 때 그 싹싹한 사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한 30분은 하루에 매일 걸어야지 30분씩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30분 걸으려면 꼭 방해꾼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꼭 있이 생겨요. 방해꾼이 생기면 바로 그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쓸모없는 건 방해꾼이 안 생겨요. 꼭 쓸모 있는 것들이 방해꾼이 생깁니다. 방해꾼이 생기면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해꾼이 없는 계획이나 일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 네, 생각이 이게 그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러면은 내일은 꼭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누구든지 3일 정도 하면 네 번째 날은 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내담자들이 선생님 그거 일주일 내내 못했어요. 저는 안 되는가 봐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3일 했으면 성공한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그러면은 3일하고 4일째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쉬고 다시 그 다음 날서부터 또 하루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가 된다는 거죠. 중간에 한 번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3일씩이 계속 모이면 그것이 30일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는 일도 있지만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 꾸준함이 있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 줄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해버리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꾸준함을 자기 몸에 장착시켜서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명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평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